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무기획부장 황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3개년간 총 204단위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1단위는 주당 1시간씩 한 학기를 의미하는데요. 즉 고등학교에서는 학기당 34단위가 편성되어 있고 30단위의 교과 수업, 그리고 4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행됩니다. 30단위의 교과군에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이 들어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입생들이 2021학년도에 배우게 될 교육과정 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1학년 동안 배우게 될 교과 30시간의 교육과정 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 탐구, 체육, 예술, 그리고 생활교양의 교과 영역,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 그리고 세부 교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제표에서 보듯이 2021학년도에는 주당 국어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등을 배우게 되고 예술교과에 편성된 음악과 미술 과목은 교차 이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1학기에 1반에서 6반은 음악을, 7반에서 12반은 미술을 배우게 되고 2학기가 되면 서로 교차하여 다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정보과학 과목은 공통 과목이 아닌 진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평가 방법이 다른 과목과 서로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입생 여러분이 2학년이 되는 내년 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제입니다. 2학년과 3학년이 되면 많은 교과목을 학생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편제표에서 보듯 2학년에는 몇몇 기초교과 및 체육예술교과들 이외에 학기당 5과목, 11단위씩 학생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2023학년도 3학년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은 대부분의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는데요. 기초, 탐구,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서 학기당 8과목, 22단위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3학년에는 진로 과목들이 사회와 과학 등에 대폭 편성되어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별 성적 산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특히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1학년에 주로 편성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공통 과목은 5단계 평가, 즉 A, B, C, D, E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석차 등급도 산출합니다. 단 1학년 공통 과목인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던 1학년 정보과학 과목은 진로 과목으로 편성되어서 3단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2학년과 3학년이 되면 많은 선택 과목들로 교육과정이 편성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기초, 탐구, 생활교양으로 구성된 일반 선택 과목은 5단계 평가 및 석차 등급을 산출하되 음악, 미술 등의 예술 과목은 3단계 평가, 즉 A, B, C로 평가하며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2학년과 3학년에 주로 편성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A, B, C 3단계 평가를 하는 대신 A, B, C 각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생기부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또한 일반 선택 과목이라도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각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꼼꼼히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1학년에서는 교과 수업에 매진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2, 3학년이 되면 본인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적합성을 함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학년 여러분이 2학년에 배울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시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설명회와 상담을 거친 후
8월에 선택 과목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9월 이후에는 선택 과목 변경이 어렵고 10월 이후에는 선택 과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충분히 진로를 고민하신 후 선택 과목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알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우리 학교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창의체험예술부 업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에 온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재학생 여러분들의 진급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의체험 활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내용도 많겠지만 한 번쯤 들어둬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교과 이외의 활동을 좀 더 줄여볼까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과입니다. 자, 비교과는 여러분 어디에 필요하죠? 입시에서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럼 비교과를 입시적인 표현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과가 배우는 것이니까 배우는 거 아닌 거, 반대말, 예, 노는 활동입니다. 네, 우리 학교 생활에서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 혹은 의미 있는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창체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교과는 그냥 막 노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상호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들, 그리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들, 네, 이러한 것을 교육적 배경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긴 노는데 어떻게 그 놀이의 결과가 어때야 되느냐? 네, 우리 창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삶의 태도가 길러지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좋은 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좋은 말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은 말이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우리가 흔히 학생부라고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좋은 말들입니다. 자,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나눔, 배려, 그 다음에 공동체, 집단을 강조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자발적 참여나 나눔, 배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성을 강조할 수 있다. 자, 공동체나 집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가치관. 자,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 이런 것들 뭘까요? 진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동, 봉, 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창체활동을 풀었으면 자동봉진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율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죠? 적응, 자치, 행사, 창의적 특색활동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최근에 입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율활동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자율활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학급회장 선출과 관련한 자율활동 등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특별히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이제 동아리 활동도 좀 색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음 주에 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도 응답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1학년도 신입생들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에게 강조되는 부분은 교내 봉사활동입니다. 교내 봉사활동 뒤에서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도 중요하죠. 생활기록부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진로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 창체부에서는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진로는 우리 학교에서 진로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진로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세 가지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부서의 공식 명칭은 창의체험예술부이거든요. 이 창의체험예술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자치위원회나 학급 회장,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활동의 꽃 자치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그나마 재미를 좀 더 찾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이 동아리 활동은 창체와 자율로 나누어지는 것 아시죠? 그 이외에 봉사활동도 있는데 봉사활동은 역시 개인과 학교로, 진로활동은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체험활동이 있기 때문에 교회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예술도 우리 창의적인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학교 예술 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박스 친 부분 한번 볼까요?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교 예술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꽃이 피면 좋잖아요. 그죠? 그 꽃이 피는 그 결과물적인 활동을 우리는 여태 동아리 한마당을 통해서 추구해 왔었습니다. 동아리 한마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펼치는 그런 무대를 우리 학교가 매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 왔었는데 작년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동아리 한마당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초기부터 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붙여봤습니다. 랜선 동아리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서 랜선 동아리 한마당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아리 한마당 같은 것들이 진행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돈을 학교에서 쓰는 돈을 우리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주로 학생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받아서 동아리 한마당 등을 진행할 때 선생님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여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모든 예산은 선생님들이 쓴 예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알고 있고 감시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사회가 투명해지고 더 발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부서 제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의체험예술부인데 창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 관련이 있지만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학생 참여 자율예산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라면 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진로활동, 봉사활동, 개인교회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은 체험과 관련이 아주 깊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술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학교 예술 교육 사업인 거죠. 그래서 창의체험예술부에서는 이 표와 같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와 관련된 일이 궁금하다, 건의할 내용 등이 있다,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자료를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3층에 있는 창의체험예술부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한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함께 멋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건 마지막에 이 큰 박스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비교과 활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개인의 개성, 끼 이런 것들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율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자치위원회 활동과 학급자치활동이 있습니다. 자율활동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OT를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내용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자치위원회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34대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학생회 활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학생회에서 활동할 친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교실에는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분과가 공지되어 있고요. 희망 부서의 활동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21년 3월 19일 금요일까지 면접으로 선발 발표하기로 지금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학생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학교 내 자치위원 활동,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어떤 일들을 도와준다든지,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랜선 동아리 한마당이라든지 부서별로 추진하는 개인 특색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학급자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자치의 꽃은 정부회장을 뽑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딱 이제 학기 초라서 반에 회장, 부회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지는 아마 오늘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2, 3학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올해는 좀 정부회장을 뽑는데, 학급의 정부회장을 뽑는데 조금 더 공을 들여봤습니다. 지금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임시 학급 회장 체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정식적인 입후보 등록, 선거, 공약 제출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대로 된 회장, 부회장을 뽑도록 그 절차를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것은 1, 2, 3학년들이 각각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등교가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다른데 1학년은 이번 주까지 등교죠. 그래서 1학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입후보 등록 어떻게 하는데요?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 3학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2, 3학년, 특히 이제 2학년은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 월요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선거 기간이 되겠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학급 정부회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1학년은 온라인으로 학급 회장을 뽑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담임 선생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 주 등교했을 때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급별로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급 회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학급 자치기구를 개편하고 정비하고 학급 자치 시간을 운영하고 학급 운영비 집행을 토의하거나 집행을 건의하는 역할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 2학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문고등학교 학생자치위원회 대의원 모집 공고. 대의원이란 단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의원 내지는 활동가라고 고쳐도 될 것 같은데요. 활동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홍보부, 캠페인부, 예술체육부, 영상부, 총무부 이런 부서들을 현재 학생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서장은 임명이 되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싶으면 아래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학년 같은 경우는 3월 17일 수요일, 2학년 같은 경우는 3월 10일 수요일, 2학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죠. 이게 다 여러분들의 오프라인 등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면접 대기실과 면접장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은 1학년은 3월 16일까지, 2학년은 3월 9일까지. 그러니까 2학년은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자신의 학번과 이름, 희망 부서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주의점이 있는데요. 학생회 활동과 학급 임원 활동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병행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를 나오면 회장도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빠르게 뽑고 뭐 이렇게 대의원도 좀 더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격주 등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일 처리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학급 회장을 뽑았는데 대의원 활동을 한다고 학급 회장을 당선되자마자 사퇴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학급 회장에 도전하실 분들은 학급 회장에 도전하시고 학생회 대의원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대의원에 도전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일단 학급 회장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학급 회장 입 후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는 양식 보이나요? 좀 이제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페이퍼 한 장을 작성을 하셔야만 올해는 학급 회장으로 입 후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귀찮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해 드리고 좀 더 계획적인 학급 자치 운영을 바라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본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급 회장으로서 입 후보 서약서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서명. 자, 그 다음에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리더십, 자신감, 소통 능력, 책임감, 협업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는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올해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학급 자치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학급의 자율 활동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행사나 캠페인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자치 활동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청에서도 자치 활동을 강조하라고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자치 활동은 입시에서도 여러분들의 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 참여를 알아보는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학급 회장 선에서 고민하고 학급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해봤는데요. 자, 달력을 한번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4월 7일, 그 다음에 7월 14일입니다. 이때 자치활동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치활동 계획 2시간 연속으로 자치활동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획, 이날 어떤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한 2줄 정도로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 여러분들의 공약이 되는 거겠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회장에 입후보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공약 같은 것들, 지킬 수 있는 것들 좀 적어주시고요. 좀 전에 학생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학급 운영비도 여러분들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한 학급당 20만 원의 학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로 나누면 10만 원, 10만 원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은 여러분들이 학급 회장이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곳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께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할 수 있고 담임 선생님과 협력하여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 돈을 쓰면 되느냐? 좀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던 자치 활동 시간에 이러한 돈의 일부를 쓰겠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급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선거 기간이나 임기 기간 동안 학급 내 공개 혹은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책임 있는 학급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고 학급 회장에 입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 보면 학급 회장 하나 하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고 귀찮을까라고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되겠까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료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했다라면 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가 풍성해질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급 회장에 제대로 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도전해 주셨으면 하고요. 학급을 잘 이끌어 가서 우리 학교의 풀뿌리 자치가 살아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약은 이렇게 해뒀는데 담임 선생님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게시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부회장에 대한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인데요. 이렇게 좀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건 담임 선생님과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들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자율 동아리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자,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2, 3학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전년과 동일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자율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의 제목과 간단한 활동 내용 30자 정도를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입시 자료로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2, 3학년 형들과 똑같은데 입시 자료로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율활동, 자율 동아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어떤 걸 하면 생활기록부에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 어떤 동아리 제목과 어떤 활동을 하였음이라고 한 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입시 자료로 제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없어지기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보다는 창체 동아리에 훨씬 더 큰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바른 입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창체 동아리 활동의 내실화 이게 1학년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창체 동아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창체 동아리도 다음 주 수요일 날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한 1시간 정도 가지려고 하거든요. 요즘 동아리 활동의 트렌드라든지 우리 학교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예고 정도. 요즘 프로젝트형 동아리가 대세라더라. 프로젝트형 동아리가 뭐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동아리 활동 구상 중이고요.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랜선 동아리 한마당이라고 하는 걸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주무부서 입장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절실히 필요로 하니 많은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서 한시적으로 연간 봉사활동 권장 시수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없어졌습니다.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꼭 몇 시간을 해야 되나요? 네, 그게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 8시간은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하셔도 되고 덜 하셔도 특별한 불이익은 올해는 적어도 없습니다. 봉사활동도 좀 달라지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2, 3학년이 동일하고 1학년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창체 활동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크게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개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 1학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생기부에 기재합니다. 그러나 입시 자료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 3학년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2, 3학년은 생기부에 기재도 되고 입시 자료로도 반영합니다. 올해 위에 나와 있죠. 연간 봉사활동 권장 시수가 없어져서 그렇게 파괴력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학교마다 또 다르다라고 하니 3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과 면밀히 상담을 해서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보를 받아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봉사활동을 할 때는 1, 2, 3학년 공이 같습니다.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전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특히 올해 같은 데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같은 거겠죠. 방역 같은 거겠죠. 이럴 때는 학교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1학년 같은 경우 2,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훨씬 중요해지는 건 뭐냐? 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일단 봉사활동 소양 교육을 2시간 정도 3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데요? 이것도 봉사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든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른들도 8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게끔 지향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학교에서 7교시까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습 노동을 했다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일과를 마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3시간을 했건 4시간을 했건 그건 모두 1시간으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는 대부분의 봉사활동은 1시간이다. 단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시간이 6교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봉사활동을 했다라면 2시간까지는 인정 가능하다. 물론 2시간 이상을 했을 때. 네. 주말은요? 주말은 여러분들 8시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활동을 8시간까지 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서 특별히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하고요. 올해 한시적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가 많이 부족하냐면 여러분 피가 많이 부족합니다. 즉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네, 헌혈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헌혈 같은 경우는 개인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사전 계획서,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관련된 헌혈을 하기 전에 부모님들의 동의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 문의하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서류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3시간 정도 봉사활동이 인정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니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1학년 학생의 경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직은 헌혈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합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일손 돕기형, 환경보전, 지역사회 연계형, 캠페인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게시물로 공고를 나중에 할 예정인데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희망자만 하는 겁니다. 희망자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봉사활동인 거죠. 학교 일손 돕기형이나 환경보전 활동은 우리가 여태 학교에서 많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특별실 청소, 방역도우미, 정보기기 관리, 분리수거 활동, 환경 개선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세워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좀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평가받는 봉사활동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사회 연계형 예를 들면 코로나19 극복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지역 소상공인 홍보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가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학교가 그러면 이걸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선생님 저기 소상공인 홍보 이벤트 하고 왔어요. 봉사활동 시간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제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 선생님 창체부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걸 결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시간을 추스려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현재 기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 최근에 대세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봉사활동을 한번 학교와 함께 벌여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캠페인형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공공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디지털 저작물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학교 생활 홍보 영상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용문고등학교는 이런 곳이야. 그다음 학교 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그것 역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PD라고 생각하시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색깔이 좀 다른 이런 것들은 전일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코로나19를 고려해서 2학기 중 실시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네요. 개인교회 체험학습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개인교회 체험학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유의사항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오래 다녀서 이제 잘 알죠. 학교장의 사전 허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 허가 받으셔야 되고요. 사전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며칠 전? 일주일 전 제출하셔야 된다. 일주일 전 제출하지 않았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전날, 전전날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왜 이걸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은 행정적인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 그 다음에 체험학습, 이 계획서만 냈다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것을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서나 보고서는 자필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유의하실 것. 네, 정기고사 기간이라든지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일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음. 무슨 말이냐면 원격 수업일이 온라인 등교잖아요. 온라인 등교 때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왜 가정학습을 신청해요? 네,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학습을 신청하려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이면서도 등교 수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기관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단 결석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특정 기간이 뭐냐? 국내는 연속 5일, 국외는 연속 10일 이내를 뜻하는데요. 올해 코로나라서 국외 연속 10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국내라도 연속 5일 이상을 계속 여러분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창의체험예술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해 준 거라고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오가다가 다시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담임 선생님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